안녕하십니까. 김예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이어서 오늘은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 문제 중에서 제조 경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노래 한 곡 하시죠.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여기 이제 수강받은 중에서 나도 모르게 외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가 회계 노래도 마찬가지로 회계 원리 노래도 외우셨을 겁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나 원가 회계는 좀 길죠. 아직 못 외운 분 많아요. 그거 알아야 나중에 내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때 써먹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나요, 순서를. 저같이 이 프로도 그걸 쓰는데 아마추어이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셔야죠. 제로노모 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매출원가, 반감비와 원가 매출 넘어간다. 월차손익, 월차손익, 경차손익, 계정대체 끝나고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오래도록 남겠네. 자, 좋습니다. 자, 제조 경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조 경비 하면은 이제 여기 8번이 되겠죠. 자, 8번 제조 경비. 여러분 제조 경비 하면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조 경비가 문제점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사고방식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조 경비는요, 미국에서는 제조 경비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로 봅니다. 제조 간접비로 봐요. 제조 간접 원가로 봐요. 제조 간접비로 보는데 제가 이제 간접 원가로 썼다가 비로 썼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가라고 쓰는 게 저도 원칙인데 사회에서 실무나 사회에서는 제조 간접비라 그래요. 제조 간접 원가로 잘 안 붙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두 마디를 다 써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갖자. 미국 스타일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고 일본 스타일은 제조 간접비라고 합시다. 일본 것이 뭐 나쁘다 좋다는 아니라 우리 원가 계산 기준에도 두 개의 가치를 다 쓰게 돼 있어요. 표현을. 그래서 원가 계산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자, 제조 경비는요, 이제 영어로 이제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 경비 이렇게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헝그레는 원가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많이 그런 그 책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책것도 좀 봤지만은 이 헝그레 것을 제가 이제 위주로 이제 학교 대학원에서 이렇게 헝그레 원가를 이제 봤는데 뭐 그 사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거 안 보면은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 코스트라는데 저는 이제 영어 표기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오버헤드 익스펜스 코스트라서 제조 경비를 이제 오버헤드 익스펜스 코스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나왔냐면 익스펜스 코스트라고 258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아래줄에 세 번째 줄에 익스펜스 코스트라서 제조 경비를 익스펜스 코스트라 했는데 여기서 원래 제조 경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의미로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미국에는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요 전부 다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제조 간접비예요. 대부분이 제조 간접비인데 혹시 있잖아요. 제조 경비에도 직접비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비가 있어요.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제조 경비는 뭐가 있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외주 가공비. 자, 외주 가공비입니다. 두 번째,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는 잘 없잖아요. 특허권 같은 건. 외주 가공 안 준 데는 많이 안 주면은 제조 직접 경비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제조 간접비로 다 넣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제품. 이 특정 제품 설계비가 있어요.
이 설계비는 이건 이제 특정 제품 보면 보통 아웃소싱인데 이런 특정 제품 설계가 일반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못하니까 외주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설계비이기 때문에 가공비는 아니라서 특정 제품 설계비를 분리해 쓰고 있습니다만 외주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제조 경비로 넣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기억난 게 없습니다. 특별수선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특별수선비는요 내부에서 하면은 안 되는데 외부에 특별수선비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특별수선비도 외부로는 외주 가공비와 같은 성격으로 수선비를 외주에 주고 있다 그러면은 가공비는 아니지만은 외주 특별수선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접 제조 경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비를 수선비를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외주 가공비처럼 직접 제조 경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제조 경비는 제조 간접비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미국 스타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 여기는 이제 재료 원가는 물적 요소이고 농업 원가는 인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제조 경비에 속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 감가상각비, 가스,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이 있고,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 이제 특정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로 분류하고, 원가 산입 방법에 따라 이게 3번이 중요합니다. 원가 산입을 어떻게 산입 방법에 따라서 이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한데, 원가 3번 원가 산입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첫째, 월별로 12달로 나누어서 월할 제조 경비가 있고요. 월할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할 제조 경비는 보험료 같은 것이 나든가요, 여러분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월할 제조 경비입니다. 임차료는 월세니까요. 1년치 월세를 내면요. 월세란 말은 제가 월임대료라고 임차료라고 하죠. 월임차료를 월세 하는데 세금은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는 하도 그 세금의 개념이 강해서 월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임차료가 맞죠. 월임차료. 월임차료를 이렇게 12달로 나누든 6개월로 나누든 거기 나누면 해당 개월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책에 나오는 제조 경비 월할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할 제조 경비고, 두 번째가 이제 특정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그 측정이 아니고 측정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은요, 이 측정을 통해서 쓰는 것만큼 내거든요.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 제조 경비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이제 제조 경비 측정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제조 경비가 있는데, 세 번째 지급 제조 경비, 지급 제조 경비, 네 번째 이제 발생 제조 경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급 제조 경비는 수선비나 이런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냥 수선비는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 발생 제조 경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제조 경비는 이제 제조 경비 발생 제조 이건 책이 제조 경비 발생표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책 좀 고쳐 주십시오. 284쪽 제일 아래에 제조 경비 발생표가 아니고 제조 경비 지급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발생표가 아니고 지급표.
죄송합니다. 금방 지급표입니다. 그래야 측정표, 월할표, 측정표, 지급표, 네 번째가 이제 발생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생 경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많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이제 재고 감모 손실이 있어요. 재료 감모 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재고 감모 손실. 재고에는 뭐 재료가 있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 이제 재료가 제일 많아요. 원가에서는요. 재고 감모 손실은 거의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 감모 손실, 재고 감모 손실 같은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나머지는 감모 손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감모 손실은 재료 감모 손실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것은 이제 제조 경비 발생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경비 월할표, 제조 경비 측정표, 제조 경비 지급표, 제조 경비 발생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급 경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급 경비가 있어요. 요 지급 경비가 있는데, 요 지급 경비가 어떤 거냐면요. 전월 선급액과 당월 선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당월 선급액과 전월 선급액이 뭐예요? 전월에 미리 준 거를 선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월 선급액 그랬어요. 전월 선급액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당월 플러스 당월 지급액. 그리고 당월 선급액은 항상 빼줍니다. 전월 선급액에다 당월 지급액을 더하고, 이번에 당월 달에 선급한 것은 당월 선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당월 소비액이 나와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전월 미지급액과 당월 지급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냥 제가 제목을 안 썼는데 책을 보시고, 그러면 당월 지급액이 있어요. 그러면 당월 지급액에다가 이제 전월 미지급액이 있단 말입니다. 전월 미지급액이에요. 전월 안 준 거 미지급액. 이걸 EBS 강의하는 거 보니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좀 외우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당월 미지급액. 예. 그러면 당월 소비액이 나옵니다. 자, 1번은 무슨 경우냐면요. 여러분, 1번은 전월 선급액과 1번은 전월 선급액과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이 있는 경우를 소비액을 당월 선급액이 있는 경우, 줄여서 당선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뭡니까? 전월 미지급액과 2번은 전월 미지급액과 당월 지급액이 있는 경우예요. 당월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 공식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그러면 외울까 그래요. 자, 플러스 시키는 합산하는 것과 마이너스 시키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자, 당월 선급액이에요. 전에 선거할 때 우리 돈도 막 돌렸어요. 요새 선거할 때 돈 받으면 어때요? 몇 배? 30배죠, 30배. 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밥 못 먹어도 안 돼요. 이제 법이 그렇게 강해졌어요. 아예 그냥 우리는 돈 안 받고 제대로 된 놈 찍자. 까짓거 밥 한 끼 이거 얻어먹어서 뭐하나.
뭐 30배, 50배 내 것보다. 그래서 전에 선거할 때는 돈이 생겨서 좋았다. 그래서 전에 선거할 때 돈이 생겨 좋았다.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면 요즘에 당선. 요새는 당선되면 어때요? 요새 당선되면 덜덜 떨죠. 왜 당선되면 떠냐? 옛날에는 돈도 주고 막 했는데 이제 당선되면 막 돈 걸릴까 봐요. 그래서 이 당선이 돼도 당선한 사람은 떱니다. 여의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의도인데, 하여튼 거지들이 모여있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조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가 아닌가. 당선되면 거짓말만 맨날 해요. 어떻게 착한 사람도 여의도만 가면은 거짓말만 하기 시작해요. 별로 당선돼서 안 좋아요. 안 좋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십시오.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당장 지금 가는 게 좋죠. 당장 지금 가는 게 좋다. 그 당지. 당장 지금 가는 게 좋은데 당장 지금 가는 게 좋은데 좋고 나중에 가는 건 싫다 이거예요. 당장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당월 지급액. 당월 지급액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전월 미지급액이 있어요. 전미. 전미는 뭐예요? 전에 이뻤던 건 좋다. 그래서 전에 이뻤던 건 별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쁜 게 좋다. 당미. 당장 이쁜 게 좋다. 플러스. 당미. 이 5개만 외우시면, 끝입니다. 그럼 소비액이 나와요. 자, 전월 선급액 플러스, 당월 지급액 플러스, 당월 미지급액 플러스. 당장 이쁜 게 좋은 거니까 플러스. 당선돼도 안 돼. 전에 이뻤던 거 필요 없어. 지금 이뻐야죠. 그래서 뜯어 고치나? 죄송합니다. 자, 전선 플러스, 당지 플러스, 당선 마이너스죠. 당월 지급액, 당지 플러스, 당월 미지급액, 이거 플러스인데. 당월 미지급액 플러스. 요거 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월 미지급액, 전에 미지급액은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책 표시 좀 들으시죠. 플러스. 당월 미지급액을, 그러니까 당월 지급액에다가 당월 미지급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전월 미지급을 빼주면은 당월 소비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월에 미지급액이 있으면은 빼주고 당월 미지급액은 더해줍니다. 당월 미지급액은. 그래서 당월 지급액과 전월 미지급액이 있을 때는 요거 플러스 해야 됩니다. 책 좀 고쳐주십시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당월 미지급액. 당장. 그래서 당월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오면 돼요. 당월 미지급액. 당장 이쁜 것이 좋다. 좋으니까 당장. 전에 이뻤던 것은 별 필요 없다. 나는 당장 이쁜 게 좋겠다. 그래서 전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당월 소비액이 나옵니다. 당월 소비액.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는 것 3개, 빼는 것 2개 하면 당월 소비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전에 선거, 당선, 전미, 당미, 당미, 전미 빼고 전선, 당선. 그러고 나면 이제 당지가 나오죠.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플러스 시켜줍니다. 당장 이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만 5개 외우시면은 앞으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와도 풀 겁니다.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내가 또 이 말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 제조 발생 경비에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이제 4번, 동글뱅이 4번 밑에 제조 경비 소비액은 제조 경비장에 분기한다 그랬습니다.
우선 직접 제조 경비는 제공품으로,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경비했죠. 직접 제조 경비는 제공품으로, 제조 간접 경비, 제조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제조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로. 그리고 이제 본사 부담의 세 번째 분계, 본사 부담하는 그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를 보겠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개별 생산하는 경영에 공통으로 소비되는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이 제조 간접비는 공통되는 원가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 이상이야 공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이제 개별 원가, 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배부 방법은 이제 있습니다. 첫째 이제 종류는, 제품의 종류, 그 다음에 제조 방법, 제조 규모 등에 따라 이제 다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실제 배부 방법과 예정 배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실제하고 예정 원가법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배부법은 뭐냐? 여기서 실제 배부법을 보겠습니다. 실제 배부법. 자, 12번 실제 배부법. 자, 실제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배부법은 글자 그대로 이제 실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원가를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를 이제 각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 금액에 보면 가액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액법, 금액법이라고 합니다. 가액법 또는 시간법이 있습니다. 시간법. 요 가액을 딴 말로 뭐 어떤 책에 보면은요, 가액이라고 하고도 금액이라고 합니다. 뭐 금액이든 가액이든 같은 말이죠. 장부 가액, 장부 금액,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가액, 취득 금액 같은 말이니까 가액이나 금액이나 따지질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가액법은 거기 보시면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는데,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면 직접 재료 원가법,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하면 직접 노무 원가법, 두 개 합쳐서 직접 재료와 직접 원가법이 있어요. 이제 직접 원가법은, 직접 원가는 뭐예요?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경비는 직접비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를 합치면은 직접 원가죠. 그래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를 합치는 것이, 그래서 직접 재료비법하고 재료 원가법하고 직접 노무 원가법을 두 개 합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원가법은 특정 제품의 그 재료 원가를 그 같은 기간에 직접 재료 원가 총액으로 나누어주면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고, 그리고 한 계산 기간에 제조 간접 원가를 곱해줍니다. 거기 밑으로 나누나 이쪽 나누는 것은 이쪽으로 나누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위 계산하려고 이제 이렇게 먼저 나눠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갖다가 재료 원가 총액에서 직접 재료 원가로 월을 갖다가 직접 그 총액으로 나눠주면 특정 제품 재료 원가가 나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해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제 배부액이 나옵니다. 자, 직접 노무 원가도 일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특정 제품의 직접 노무비를 갖다가 직접 노무비 총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곱해주면은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공식이 조금 하는데 틀렸습니다. 워드를 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걸 막 공식을 복사해가지고 붙이다 보니 교정에서 잘 못 발견했는데요. 자, 직접 원가는 일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비 총액. 요거 한번
이제 공식이 틀렸으니까 한번 적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1원가 계산 기간 한 달이 보통 이제 1원가 계산 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제조 간접비 총액 원가 기간이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이제 곱하기 이렇게 나눠줘요. 특정 제품 직접 원가, 특정 제품 제조 원가를 뭘로 나누냐면 같은 기간, 같은 이 기간 1원가 계산 기간이죠. 요 기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기간 특정 제품에서 1원가 계산을 잡았으면 1원가, 뭐 6개월을 잡았으면 6개월 같은 기간 직접 원가 총액입니다. 그 노무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노무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건 실수입니다. 위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오드를 안 치고 복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직접 원가는 아까 말씀대로 직접 여기서 나오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를 포함한 걸 직접 원가라 그랬습니다. 직접비 총액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부액이 나오는 것이죠. 자, 시간법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법은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노동 시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기계 작업 시간을 중심으로 기계 작업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편리하냐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직접 노동 시간을 할 것인가, 기계에 돌리면 기계 작업 시간을 할 것인가 따라서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노동 시간은 이제 그 공원, 그러니까 공장의 직원, 공장 직원들 그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직접 작업 시간을 이 사람들 직접 작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 공식을 보면 1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같은 기간에 직접 노동 시간 수로 나눠주고요. 그 특정 제품 노동 시간을 곱해줍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거꾸로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옆으로 해도. 자, 기계 작업 시간법, 단순 기계 시간법과 과학적 기계 시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단순 기계 시간 우정하고 과학적은 이제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갖다가 이제 단순 기계 시간법으로 나누면 동기간의 기계 작업 시간 수를 나누어서 특정 제품 기계 작업 시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특정 그 작업 시간을 이제 복잡하면 좀 과학적 그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그 밑에 공식으로 우선 기계 작업 시간표를 보면 배부액이 나오겠습니다. 원가 요소는 이제 건물, 상각비, 수선비는 점유 면적이고요. 기계 그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기계 상각비라고 썼는데 이제 그냥 감가란 말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 이제 무형자산은 상각비라고 그러고 이제 유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그럽니다. 없어도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크게 보험료 이런 거는 기계의 가격으로 하고 기계 동력비는요 마력수 곱하기 운전 시간. 이 간접공 임금은요 이 간접 직접공이 있고 직접 생산에 투입된 거 말고 이제 운반이나 해주고 조수로 쓰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을 이제 우리는 간접공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검수한 사람들 이제 생산되면 검수한 사람도 있고요. 재료 날라두는 사람도 있고 또 심부를 해준 조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간접공 임금이라는데 이건 공원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배법은 이렇게 가액법과 시간법으로 나누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정배부법을 보면은 예정배부법이 있습니다. 이 예정배부법은 글자 그대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1년 동안에 사용할 예정 배부율을 이제 구하여 제조 간접 원가에
예정 배부액을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그 예정 배부를 보십시오. 제조간접원가 연간 예상액을 갖다가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으로, 예상이죠? 예상액. 그래야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배부 기준에 따른 이제 실제 발생액을 갖다가 배부일로 곱하면, 예정 배부일로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장을 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조간접 예정 배부할 경우 제조간접비 계정의 대차 차익은 제조간접 배부 차익 계정을 설정하여 대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놈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도 좀 잠깐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우선 뭐냐면은 기업 예정 배부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법하고 실제 발생하고, 실제는 이제 배부란 말하고 실제는 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발생액. 이러면은 실제가 예정이 너무 많이 배부했어요. 이럴 때 예정을 너무 많이 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냐면은 과다 배부를 합니다. 과대라 하지 마세요. 금액을 할 때는 과다가 맞습니다. 한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선생님들 한자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과대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 배부가 맞습니다. 한문을 모르면 만을 다자로 써야죠. 크다. 뭐가 큽니까? 금액을 크다 그렇게 말합니까? 금액은 많다 이래야죠. 수량이나 금액은 많다. 이렇게 크기, 규모를 얘기할 때는 뭐 칠판을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다 이래야죠. 이런 크기를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조간접비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는 제조간접비 줄여서 제간비입니다. 배부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분계. 자, 예정 배부, 요거 예정 배부 분계 1번이라 할까요? 요 분계는 첫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에 제공품 이렇게 분계가 돼요. 대변에 뭐 A 제조 부문비라고 하면은 A 제조 부문비 부문원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B면 B라고 쓰고요. 실제를 볼까요? 이제 실제 예정은 이러고 이제 실제는 요거요. 2번 실제 여기 실제고 이건 예정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그럼 실제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실제 분계는 뭐 동력이라 할까요? 동력 부문비, 수선 부문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공장 사무 부문비, 공장 사무 부문비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공장 사무 부문비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실제로 했더니 그러면 이건 A 제조 부문비예요. A 제조 부문비. 그럼 요 같은 A 제조 부문비와 실제하고 예정하고 했더니 요 금액의 차이가 나요. 자,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는데 세 번째가 이제 차익이 생겨요. 차이가 생기죠. 요 차익이 생긴데 이 차액이라고 좋고요. 차이가라고 좋고. 차이도 좋고 차익도 좋습니다. 차익이 생기는데 요게 적다고 해봐요. 실제가 적어요. 지금 많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정이 더 많이 배부됐어요. 제조 분비에. 요건 60을 배부했는데 실제는 50이다. 이렇게 되면은 10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쪽이 크다고 했잖아요. 실제 발생액이 50. 예정은 60, 10이 더 많이 과다 배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분계는 첫째, 여기다 이 부족한 것만큼 A 제조 부문비 요건 10이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대차 평균 원리를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대변차 평균이 나오죠. 이걸 여기서 이제 대변에는 빈자리에다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는 이제 과소배부할 때, 이제 과소배부했습니다, 이번엔. 이 과소배부는 어떻게 될까요? 애정배부보다 실제배부가 많은 거죠. 요건 이제 뭐냐면은 과소배부가 돼요. 과소배부했어요. 이 소자도요, 이 소자가 아닙니다. 한문의 소자가 아니고 적을 소자예요. 적게 배부했다. 그래야지 이 소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문을 모르려면 쓰지를 마세요. 한글로 쓰세요. 이 소자로 모르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오편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찾기가 싫어서 틀리게 책을 써놓고 그 틀린 걸 또 틀리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터넷 EBS 방송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참 내가 EBS 여러분들 교육방송 전산에게 그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틀리게 강의하고 있어요. 말을 틀리게 했어요. 모르면 좀 공부하면 되지. 이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EBS 강사가. 응? 뭐 그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의를 이렇게 좀 알고 강의를 해야죠. 우리말도 모르고 이 글자도 틀리게 하고 책이 틀리다고 틀린 걸 모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틀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가 3번.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차이 나요? 이번에 이제 여기가 아까 뭐랬어요?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이제 50이다. 그러면 10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여기 제조간접 60인데 여기 50이었잖아요. 50.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 이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A, 여기는 A, 제조, 부문비 10이라는 게 차이 나겠죠. 이쪽에 차이 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그 역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풀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워지더라도 뒤에 나가서 이거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설명되는구나 하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거만 연습 문제를 보기를 이제 뒤에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힘내십시다. 파이팅!